앞서 안덕근 원장님이나 그리고 이마성 원장님 좋은 말씀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각을 돌려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수술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분의 증상을 완전 20대처럼 이렇게 허리를 돌려놓지 않은 치료보다는 관리라는 면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관리라는 면은 이분이 가장 이렇게 불편해하는 증상이 밤에 잠자기 힘들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멀리 걷지 못합니다. 50m 걷다가 쉬고 100m 걷다가 쉬고 다리가 당겨서 걷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기요통이라는 이런 범주에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요통이라는 그 증세가 불능구립원행이라고 동의보감에 써져 있거든요. 즉 멀리 걷지 못한다라는 의미 이렇게 요통이기 때문에 이 기요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막혀 있는 기를 소통시키는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치료를 하게 될 때 좀 부드러운 치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치료를 가지고 이분의 이렇게 증상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삼능침으로 사혈을 하게 됩니다. 삼능침은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은 일반 침과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일반 침은 원형의 뾰족한 형태로 한다면은 삼능침은 앞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이렇게 세모난 삼각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침은 저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 모양이고 그리고 삼능침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각진 모양입니다. 각진 형태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사혈에 용이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사혈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혈과 혈 사이 그리고 근육과 근육 사이 뼈와 뼈 사이 막힌 혈을 뚫어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불통즉통이라고 하여 경락이 막혀서 소통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저리고 통증이 생긴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힌 경락을 뚫어주기 위해서 저는 삼능침으로 뚫어서 사혈을 하게 되면은 심장에서 다리로 가는 압력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면은 밤에 훨씬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한 협착증 이렇게 할머니신데 75세 할머니신데 그분이 다리가 시려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미 이렇게 고령이시고 다른 이렇게 한의원 다른 병원에 이렇게 많이 다녀보셔가지고 이미 마음은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아, 자신의 병이 이렇게 다 나을 수는 없구나라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으니 다리를 밤에 안 시리게 해다오. 안 시리지만 않다면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삼능침으로 사혈을 하여 잠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 같으면은 삼능침으로 사혈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하고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써서 좀 더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조금 더 간략하게 이분의 몸에 이렇게 좀 더 초점을 둬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배가 딱딱하고 변비가 생겼다고 했고 그리고 소음이라고 하셨고 당뇨, 고혈압, 허리 디스크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분의 몸을 봤을 때 아랫배 쪽이 이렇게 많이 차고 딱딱한 냉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냉적이 있으면 한 5가지 증세가 잘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위랑 대장의 소화기 증세, 두 번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증세, 그리고 세 번째 신경계 증세, 네 번째 척추관절 증세, 다섯 번째 기운이 떨어지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손발도 많이 차고 배가 많이 차고 딱딱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본인이 직접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딱딱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눕혀놓고 아랫배를 눌러보면 딱딱하면서 통증으로 손을 이렇게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한의학에서 냉적이 있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냉적이 있게 되면은 대장 기능, 위기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앞서 안덕근 원장님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변비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중기하암으로 인해서 설사가 이렇게 또 잘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여성분들한테 변비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남성분들한테는 그렇게 변비가 잘 생기지 않고 기운이 이렇게 떨어지는 설사 형태가 잘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냉적이 있어서 딱딱한 덩어리가 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럴 때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증 변비가 이렇게 잘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냉적으로 인한 변비이기 때문에 이런 냉성 경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치료하느냐가 대장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치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침이나 호침을 가지고 냉성경락을 이렇게 깨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냉성경락을 깨면서 이렇게 조금씩 냉성경락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우리 몸이 아랫배가 좀 따뜻해지면서 손발이 좀 따뜻해짐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좀 더 따뜻해지면서 대장 기능이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임을 본인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냉성경락을 줄여가면서 냉적을 깨트려가면서 그 대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면은 몸이 이렇게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변비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관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데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땀을 보고 이것은 치료해야 될 땀인지 치료해야 되지 않을 땀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청자분이 땀을 흘려서 기운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이 땀은 치료해야 될 땀입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서 오히려 기운이 이렇게 좀 더 상쾌해지고 몸이 이렇게 편안해진다면은 이것은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땀이 이렇게 잘 배출되도록 해야 되는 땀일 것입니다. 이런 이분이 소음인인지 어떤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증상을 봤을 때는 약간 소음인에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4세 분인데 이미 불면증 약,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걸로 봐서는 예전에 화병이 이렇게 많이 심하지 않았나, 어떤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 이후에 땀이 많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땀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 심장의 열 때문에 우리 땀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양면경, 얼굴 쪽에 이렇게 경락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땀은 어떤 실증적인 열에 의해서 허증의 상태로 이렇게 땀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음인에 가까운 형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음인하고 소야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열만 나기 때문에 이 청열시키는 그 몸만 식혀만 주면 되는데 소음인의 이렇게 열은 조금 이렇게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운을 이렇게 보충하면서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분을 이렇게 만약 소음인이라고 봤을 때는 이분은 이렇게 심장의 열을 좀 다스려서 불면증과 고혈압을 좀 잡으면서 그리고 기운을 좀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이 땀을 치료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